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신과 철도, 난방 등의 사회 기반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온수관 파열 사고는 올겨울 들어 벌써 확인된 것만 4차례나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붕괴 위험이 감지된 대종 빌딩은 안전 수준이 최하위인 2등급을 받았고 출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창령 한양대 방지안전공학과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교수님, 서울 강남의 대종 빌딩 출입 제한 조치가 내려졌고요. 네. 입주민들은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서둘러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는 분들도 많은데 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올 3월 달에 네. 점검을 했습니다. 자그마치 이 대종 빌딩을 포함해서 한 700여 군데를 단기간에 점검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 건물은 최고 등급이 A등급이 나왔다는 것이죠. 아하. 그런데 지금 정밀하게 지금 굉장히 결함이 많이 네.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너무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 그동안 점검을 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 또 지금 부실 시공이라든가 설계 또 불법 증개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너무 예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네. 지난 3월에 검진 결과 네. B등급도 아니고 A등급을 받았다는 A등급 얘기입니까?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2등급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짧은 기간에 700여 군데를 점검한다는 것도 저는 전문가로서 이해가 안 가고 네. 당시에 방금 앵커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A등급이었던 것이 지금 현재 2등급이 나왔다는 것이 네네. 정말 이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네, 건물을 허물어야 할지 아니면 보강공사를 해서 이 건물을 다시 쓸 수 있을지는 뭐 정밀 안전 진단을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붕괴 위험이는 2등급이라고 한다면 당장 철거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언론을 보니까 뭐 노후화에 기인한 건물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1991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노후화에 기인한 안전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하. 그 오래된 건물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문제는 지금 각 층마다 실마다 건축조가 다 틀려가지고 113명이랍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걸 빨리 진단을 해야 되고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 때문에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될 것은 내 담장이 넘어지면 내가 고치는 것이지 다른 사람 구청이 국가가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빠른 시간 내에 이 건축도들이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되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었을 때는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재난관리기금으로 강제적으로 진단을 하고 나중에 추가 징수를 하는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1991년에 준공이 됐으니까 네. 뭐 건물이 노후돼서 그랬다라고 보기는 없을 안 될 것 같고 예. 아예 뭐 부실 시공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될까요?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부실 시공도 큰 것 같고 네. 그 불법 증개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 확인을 해봐야 네네네, 정확한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대종 빌딩처럼 2등급을 판정받은 이 네. 건물들이 이곳 말고도 서울에 13곳이나 더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저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네. 하는 것처럼 이 안전 진단을 마치 시장 경제의 논리로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쉽게 설명해서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감기약을 처방한 것이 아니라 뭐 혈압도 재보고 피도 검사해보고 네. MRI, CT 촬영한 것처럼 정밀한 진단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무조건 머리만 아프다 하면 감기약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안전 진단 또 책임 있는 권한 또 비용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이 되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KT 아현지사에서 네. 대형 불도 났고요. KTX는 탈선을 했고 네. 또 온수관은 계속해서 파열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 시설들이 사회 기반 시설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뭔가가 아니고요. 네. 우리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독일의 사회학자 올리백 선생이라고 재난 전문가가 네. 뭐라고 하셨냐면 현대 사회는 그 굉장히 위험 사회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사회가 과학화가 되고 고도화되고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복잡 다양하고 불확실성에 기인한 특수한 재난들이 굉장히 빈번해지고 그것이 심각해지고 그것이 대규모로 발생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지금 불안 사회에 살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불안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국가나 국민들이 이런 안전사회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온수관 파열 사고의 경우에 뭐 30년 전에 네. 조성이 된 네. 신도시들 네. 그런 데가 좀 노후되면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교수님 말씀대로 간다면 뭐 노후되고 뭐 몇 년 지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안전 진단에 대한 뭐 구체적인 대책들이 필요하고 또 안전 의식도 굉장히 보양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안전하려면은 일단은 비용이 많이 들고요. 네. 또 안전하려면은 그만큼 불편합니다. 그리고 안전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사회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저비용 고효율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 이제 정부 차원의 대책들이 필요할 텐데 저희가 잠시 후에 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노력도 전하겠습니다만 네. 당장 시급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저는 그 우리 사회 안전에 대한 의식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줘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좀 쉽게 좀 맞아 죽을 각오로 좀 얘기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 세월호 이후에 굉장히 사고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분노와 무지의 반복 사회다. 재난이 생기면 굉장히 분노하고 그런 분노했으면 우리가 재난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학습하고 교훈을 받지 못해서 그런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무지와 분노의 반복 사회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큰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네. 정말 뭐 다들 이건 문제다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금방 잊어버린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앞다투어서 우리가 경주 지진이 발생하고 1년 2개월 만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그냥 처음 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우왕좌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재가 제천에서 밀양에서 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교훈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원래 방지학은 서일고 외양간을 확실히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에서 교훈을 찾아가지고 안전한 미래를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분노만 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무지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창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